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하이즈항공입니다. 하이즈항공은 2001년 설립돼서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 부품의 조립 및 판매인데요. 2007년 6월 본점 소재지를 경남 사천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항공기 날개 구조물 및 후방 동체 부품을 조립,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기 종합 부품 기업으로 보잉 787, 보잉 767, 보잉 737 등 보잉 기종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 고객사로는 보잉,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 코맥, BTC 등과 국내 고객사로 한국항공우주와 대한항공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25억 원, 영업 손실 107억 원, 당기 순손실 1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2%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83%, 당기 순손실은 397% 증가하면서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기 지연으로 전년 대비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 그리고 교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발표했는데 일단 교환 청구, 전환 청구 하나씩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이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회사가 회사의 자기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좀 발행을 했는데 일정 행사가액이 좀 도달이 됐을 경우에 채권자 입장에서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시세 차익을 좀 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판단되면 교환 청구, 주식으로 교환해가는 이 청구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청구권 행사 주식수의 전체 누계는요. 30만 81주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7%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회사는 기존에 발행한 이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한 교환 청구권 행사가 진행되는 어떤 공시인데 지금 이 교환가액이 6,390원이에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왜 아이러니하냐. 지금 6,340원이거든요. 지금 4.95% 하락한 6,340원인데 교환가액이 6,39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 교환 차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실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향후 상장일 시점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교환 차익에 대한 어떤 차익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환 청구를 했다는 좀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연출된 상황인데 지금 5월 3일 날 2회차 30만 81주가 있고요. 지금 교환하지 않은 이 사채 잔액은 19억이 좀 남아 있는데 전체 주식은 30만 82주입니다. 지금 한 50% 정도를 교환 청구를 한 공시가 좀 됐는데 자, 이 공시 이외에 다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입니다. 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 1,769만 주에 해당되는 5.68%에 해당되는 104만 394주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 청구권 행사를 공시했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전환 청구 내역,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지금 5월 3일 날 청구된 48억 원에 전환가액은 4,779원. 지금 행사가액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 만약에 상장일까지의 주가가 현 구간만 좀 유지해 준다면 상당한 어떤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구간이죠. 상장일은 5월 20날입니다. 5월 20날인데 항상 말씀드렸던 이 영업일 전에 권리공매도로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8억 원 일부금이에요. 지금 72억 원의 미전환 전환사채 잔액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수량은 150만 6,591주는 추후 주가 상승에 따라서 시장에 전환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즈항공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5.68%의 전환 청구권과 그리고 1.70%의 교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공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메자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꽤나 좀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가져갔는데요. 대표님, 그럼 역시나 이제 오버행 이슈는 피할 수 없었겠죠? 네, 일단 하이즈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셈이죠. 네. 이 전환사채가 사실상 이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발행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네네. 입장으로 좀 보면 회사가 상환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자본이 확충되고 자산이 좀 증가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부채라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갚아야 되는 비용도 이자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서 무이자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하이즈항공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환해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좀 전환한 행태가 오히려 회사의 어떤 가치에 오히려 더 부합하는 효과가 좀 있는 셈인데 지금 오버행 이슈라고 좀 불리우는 단기에 많은 유통 주식수 전체적으로 지금 5.9%죠. 5.6%와 그다음에 1.7% 네. 거의 한 7% 정도에 육박하는 전환 청구 또는 교환 청구권 행사가 단기에 시장이 좀 유통이 만약에 된다면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되고 조정받을 수 있는 사유임에는 좀 명확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 최대 주주의 지분율도 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한보다는 주식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하이즈항공 입장에서는 현 구간에 대한 어떤 이 대비 이후에 오히려 주가 가치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주가 가치 희석과 또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상환보단 전환이 좀 유리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다수의 항공산업이 타격을 입었고요. 하이즈항공 역시 이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사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좀 잘 버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그럼 추가로 전환사채가 또 발행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일단 12월 31일 기준에 회사가 미상환 전환사채 상환하지 않고 기존에 발행해놨던 전환사채 내역입니다. 우리가 정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현재 사채 잔액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 최근 이 정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가 되는 셈인데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7번 항목을 좀 보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여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길 클릭하게 되면 회사가 현재 미상환, 상환하지 않은 전환사채의 발행 내역이 좀 기재가 좀 돼 있는데 네네. 전체 지금 전환사채는 1회차 120억 원을 발행한 바가 있고요. 교환사채는 38억 원으로 좀 추산되고 있죠. 행사가액이 지금 2022년도 4월 30일부터 전환 청구가 되고요. 교환사채는 2021년도 5월 30일부터 주식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이 교환가액이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잔액이 125억 정도가 좀 남아 있다는 거죠. 120억가 38억이니까 158억 원의 전환 및 교환사채 잔액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본에 일단 저는 이 부분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회사가 필요한 자금에 따라서 오히려 전환사채를 좀 추가로 좀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는데 일단 그러기에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관건입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 좀 보면 회사는 지금 108억 원에 2021년도 12월 말 기준 108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 금융자산도 한 309억 원에 좀 육박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어떤 유동자산이 759억 원, 부채 부분에서는 529억 원인데 부채 전체 총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4억 원 중에서 전환사채 내지는 교환사채의 전환 및 행사가 모두가 완료가 된다면 158억 원만큼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어떤 이 유동자산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는 굳이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될 어떤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도에 지금 항공산업의 어떤 투자 확대가 좀 더 가시화되는 관점에서 설비 투자가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재원 마련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가 좀 가시화된다면 추가 전환 사채 발행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건 이제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 정부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데 좀 주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항공 우주 관련주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정부 정책 수혜를 입으면은 경영에 좀 성과가 있을까요? 근데 우선 이 하이지항공이 최근에 이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는데 네네. 바로 이제 어제였죠. 어제 그제였는데 지금 어반 에어포트가 지금 이 플라잉 택시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입니다. 이 개발사 이슈가 부각이 됐었어요.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보면 투자사 두 군데를 확보해서 2천만 파운드를 조달했고 이에 이 현대차가 이제 과거에 지분을 좀 취득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네.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섹터로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은 했지만 회사는 여지없이 전환 청구 또는 교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이지항공의 직접적인 어떤 모멘텀이 부각됐다기보다는 섹터의 회복, 섹터의 어떤 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현재 시점에 다소 이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가 좀 있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이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다소 조금 인위적인 어떤 형태의 주가 흐름이 조금은 있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심항공 모빌리티, 하이지항공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은 이 회사가 보잉의 1차 협력사입니다. 지금 항공기 날개 부분과 이 동체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좀 제작해서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뭐 지자체군 그리고 군이죠. 방산이죠. LIG 넥스원 그리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등의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납품 이력들이 사실상 수혜 관점으로 오히려 사업 부분의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간다면 사업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기대감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는 사실 원전 IT 그리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어떤 역점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에 따라서는 항공기 제작 및 동체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에는 반드시 좀 수혜로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하이지항공의 경우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신성장 동력을 정부 주도 하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게 수혜적인 관점에서는 하이지항공 점진적인 수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의 어떤 단기 급등 이슈는 사실상 UAM 관련된 테마가 움직여지면서 인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가져왔다는 거죠. 하이지항공의 오히려 사업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최근 현재까지 좀 보면 하이지항공이죠. 5월 2일 11.2%가 상승했고 5월 3일 13.8%. 다소 좀 보여지는 구간에서 4월 26일부터 주가가 소폭 거래량을 좀 수반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인위적인 어떤 시세 유입이었는지는 제가 판단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테마군에 의해서 단기간 주가 좀 급등한 이력은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 맞고요.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동전환 청구 물량이 모두 소화되는 시점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앞으로 비전, 사업의 비전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당장 우리가 이제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을 피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네.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요 구간이죠. 5,900원, 5,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 매수하기 좋은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5,000원에서 5,400원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5,000원에서 5,400원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현재 이 구간에 돌입된 구간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저는 전환 청구 물량이 모두 다 소화되는 시점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조정받는 5,000원에서 5,400원, 5,000원에서 5,400원 구간에 진입이 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즈항공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5,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전환 청구 시점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00원에서 5,400원 구간이 도래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즈항공 알아봤고요.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는 1970년에 설립돼서 1996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섬, 면방업계의 섬유봉, 실패 원자재인 지관원지와 골판지 상자용 라이너 원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은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으로 고정비의 부담이 크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산업으로 신규 시장 진입과 설비 증설에 좀 제약이 있는데요. 영풍재지는 원지에서 판지 및 상자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함으로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탄력적으로 제품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206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당기순이익은 6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4.4%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영풍재지 바로 5월 3일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 공시에 대한 중간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 회사는 미확정이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죠. 회사는 2022년도 1월 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풍문 또는 보도에 따라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요.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 그로스 제일호 투자 목적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3일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죠. 지금 재공시 시점에서는 최초의 1월 5일 날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뭐 한 4개월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2월 4일에 재공시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5월 3일 3개월이 지난 5월 3일에 중간 공시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지금 회사의 이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진행 경과 사항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3월에 입찰 제한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사모펀드사를 포함한 10군데가 입찰에 좀 참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실사 이후에 5월 중순에는 본입찰에 관련된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아쉽습니다. 지금 1월 달이 좀 됐기 때문에 최초 공시를 한 1월 5일의 내용에서 거의 뭐 추가된 어떤 부연 설명이 너무 전무하다는 거죠. 지금 그 조회 공시의 취지를 회사가 좀 많이 성실하게 좀 대응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군데가 참여를 해서 지금 세부적인 일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 좀 가상의 좀 일정들을 좀 공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죠. 보도자를 통해서 좀 나온 내용들은 회사의 공시, 즉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죠.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상 이게 번복된 이 효과 또는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들도 또 너무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상당수 지금 3월 말 이후에 입찰 제한이 있었고 지금 5월 초에 실사 이후 그리고 5월 중순이면 회사의 어떤 가시화된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난 1월 영풍재지가 최대 주주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다시 재공시 기간이 도래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했습니다. 이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확장이나 또 시장 점유율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떤 기업과의 M&A가 좀 최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3월 말에 이 예비 입찰에 지금 참여한 기업들이 이제 한국재지, 깨끗한 나라, 그리고 사모펀드 한 10곳이 참여를 하면서 흥행을 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실사 과정에서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지사 쪽에 간다면 오히려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사모펀드 관리 하에 운영이 좀 된다면 밸류에이션 업 가치에서의 어떤 이 주가 가치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사모펀드의 어떤 품보다는 그래도 사업회사의 좀 상호 시너지로 좀 작용되는 부분이 또 유리하지 않겠나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영풍재지의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이 지관용 원지 그리고 라이너 원지라는 품목이 있어요. 라이너 원지는 골판지 원료입니다. 골판지를 제조하는 원료고 지관용 원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지심 있죠. 네. 휴지 펄프를 감싸고 있는 그 두꺼운 도화지 같은 그 휴지심을 지관용 원지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은 48.6%를 차지하고 있고 라이너 원지는 51.4%. 이 회사가 산업용지와는 좀 더 다른 특수용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포장용 용지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매자 입장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사실상 이 매가가 최근에 나온 이 재지사들의 어떤 매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거죠. 지금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지금 2천억대로 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원매자가 참여한 이후에 지금 상호 시너지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모펀드보다는 지금 깨끗한 나라, 한국재지 등의 재지사 쪽에 오히려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이 대표님의 의견은 일단 사모펀드의 품보다는 재지사의 품으로 가는 게 좀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에도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개발업 매각 메리트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업황은 사실 좀 관련 좀 없다고 봐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은 사실상 이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위하는 사업 부분이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만약에 인수인 관점에서 그 사업에 대한 메리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재지사, 사업회사가 인수 매물 물건으로 좀 낙점을 했던 이유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골판지 원지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확장하거나 이 사업이 사실상 코로나19의 효과 이후에 산업의 성장을 좀 가져왔어요. 네. 지금 골판지 원지 가격도 지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거나 엔더믹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문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끊지는 않죠. 네, 그렇죠. 생활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이커머스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골판지 원지의 이 논스톱 이게 수직 계열화로서 이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영풍재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강점을 사실상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볼 때는 지금 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사실 큰 메리트라는 어떤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은 좀 매각 메리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풍재지뿐 아니라 이렇게 다른 재지 회사들도 시장에 좀 매물로 나온 상황인데요. 최근 이렇게 재지 회사들이 매각 매물로 앞다퉈서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이 비약적인 산업의 성장을 이뤄냈어요. 네. 그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군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팬데믹이 가시화되면서 이 컨택트 시장보다는 언택트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어떤 점진적인 발전 그리고 새벽 배송 시스템 새벽 배송이라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좀 되면서 사실은 이 골판지 수요가 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매물들이 지금 영풍재지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공시 메이트에서 좀 다뤄드렸던 페이퍼코리아가 있었죠. 그렇죠. 페이퍼코리아는 이 산업용지와 신문용지를 같이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죠. 네. 최근에는 제가 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전주 페이퍼라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전주 페이퍼라고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 그리고 전주 페이퍼죠. 전주 페이퍼까지 지금 시장이 좀 매물로 나오는 상태인데 전주 페이퍼의 어떤 인수가가 8천억인데 지금 매물로 나온 가액은 1조입니다. 신문용지의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이 시장도 나와 있고 페이퍼코리아는 지금 전체적인 매가가 지금 3천억 원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흥행 요소에서는 영풍재지에서 좀 더 몰리긴 했지만 영풍재지의 5월달
5월 중순에 본입찰 끝나고 난다면 오히려 여기서 놓친 매물을 페이퍼 코리아나 전주 페이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흥행 요소는 좀 갖게 되는 셈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이 영풍재지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1월 4일 날 첫 방송을 좀 해드렸고 단기에 이 회사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1월 4일 날 지금 형성된 주가 차익이 지금 잠깐 보면 1월 4일 날 지금 한 9,600원대. 저희가 방송 당시에 영풍재재의 어떤 매각 흥행 기대감은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네. 지금 22,500원까지 좀 올랐다가 지금 크게 좀 주목받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 기대감은 좀 수반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료 소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추세 구간에서 아직 매각 흥행, 매각 기대감은 수반되는 것이 맞다. 지금 1,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1,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관점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9,400원에서 만원, 9,400원에서 만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1,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9,400원에서 만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업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1943년 설립 후에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군은 약제품 판매 제조, 항생제, 순환기 질환 치료제 등 처방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요. 종속회사를 통해 저만제 및 안과용제 등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 저만제 생산 1위 기업으로 전문 생산 라인 확보를 통해서 저만제 라인업 및 시장 확대를 통해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672억 원, 영업 손실 13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미약정 조회 공시에 재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초 보도는 작년 5월 4일입니다. 2021년도 5월 4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재공시 사항인데 지금 이게 1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아직 확정 공시가 되고 있지는 않네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먹는 인슐린 2천억 원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발 보도인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1년도 5월 3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삼천당 제약 먹는 인슐린 2천억 원 투자 유치 추진에 대해서 해명 공시다. 당사는 중국 파트너 통화 동보사와 본 계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경구용 인슐린 휴먼 파일럿 스터디는 4월 15일 종료되었고요. 최종 보고서는 향후 전달받을 예정이다. 향후 관련 사항들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지금 이전 이 조회 공시의 어떤 풍문 보도가 최근 거 하나 보도록 하죠. 2월 3일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3일 버전이에요. 당사는 중국 파트너 통화동보사와 본계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 2개월간. 지금 사실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월 달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뭐 진행상에서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계약서 조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이 공시가 사실상 투자자 관점에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을까요? 신뢰적인 관점에서 좀 신뢰가 좀 가는 공시라고 좀 판단되나요? 아니요. 앵커님 보시기. 자, 제가 봐도 좀 이게 너무 회사가 이 조회 공시 요구라는 것은 사실상 이 조회 공시 요구의 시점에서 회사가 성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이런 거예요. 이제 막 추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 인프라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이 마치 이게 진행이 좀 될 것처럼
사실 너무 과대하게 내용들이 좀 오픈된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회사는 지금 미확정 공시 즉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3개월이에요. 원래 이제 조회 공시의 어떤 이 텀은 1개월 단위로 좀 공시를 하는데 삼천당 제약 지금 3개월 이내에 좀 다시 재공시를 한다. 다소 좀 제가 볼 땐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판단되네요. 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이 이제 먹는 인슐린 2천억 원 투자 유치 추진 기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외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5월부터 이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좀 미확정 공시만 계속해서 내면은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좀 잃을 것 같거든요. 명확한 결과를 좀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이 정도면은 벌점 사유 아닌가요? 네, 제가 사실상 이게 이 공시국 관계자들도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참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자, 제가 근무를 했을 때 모 기업에 근무를 했었을 당시에 사실상 1년 이상 조회 공시 요구를 연장하면 즉각 페널티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삼천당 제약은 이 조회 공시 풍문에 대한 보도를 연장해 준다. 자, 이게 어떤 규정에 따른 연장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은데 사실 우리 공시 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게 세부적인 사항들에 적용을 할 때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공시 규정의 어떤 적용 사례도 좀 많아요. 다소 좀 씁쓸한 부분은 사실상 공시 규정이 있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성실한 내용 기재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게 공시의 본질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는데 우선 3개월이 연장이 좀 된다는 것은 뭐 거래소에 제출된 자료나 종합적인 요소들이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미확정, 최종적으로 철회를 하게 됐다. 2천억 원 투자 못 받습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경우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좀 강하게 부과해야 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이 성실한 좀 내용 기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실적도 한번 살펴보면은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할까요? 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2021년도 대비 매출액의 증감치는 0.2%가 좀 증가했죠. 1,672억을 기록했는데 2020년도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5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74억을 좀 기록했던 2020년도 실적 대비 지금 적자 전환을 한 거죠. 영업손실이 무려 136억, 당기순손실은 56억을 좀 기록하면서 상장 이래 처음으로 좀 적자 전환을 했는데 네네.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게 손실 반영돼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 손실을 인식해서 법차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됐다.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건 아니죠. 오히려 손실을 좀 실현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크게 증가된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당 제약 지금 이 회사의 수익성 악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는 저만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2020년도부터 좀 부각된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이 저만제가 사실상 국내 제약사 20곳의 일회용 저만제에 대해서 약가 인하를 좀 반대한다는 어떤 소송들이 2년간에 걸쳐서 좀 제기가 됐었어요. 결국 대법에서는 이 정부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2021년도부터 저만액에 대한 약가가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인하폭에 대한 어떤 이 손익관점이 2021년도에 좀 반영되었다고 좀 봐도 무방한데 전체 매출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정기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 최근 제품 포지션들을 보면 항생제 그리고 순환기 질환 치료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소화기 용제, 안과 용제들이 있는데 지금 감소율을 79 지금 3개년도치를 좀 보면 네네. 안과 용제의 경우에 1,006억, 1,004억, 1,009억 거의 수익성 지표에서는 크게 좀 감소되는 어떤 흐름들 좀 없다는 거예요. 판가 인하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좀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가장 많은 하락들을 좀 반영된 부분들이 지금 순환기 질환 치료제 부분은 오히려 확대가 됐죠. 네. 지금 점진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사실상 매출 확장은 좀 없었지만
손익 감소 효과는 좀 없었다는 측면에서 안가용지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이 오히려 손실로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구 개발에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래 먹거리를 찾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회사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만 용제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매출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 파이프라인은 아니라는 거죠. 제약사는 궁극적으로 시밀러, 복제약에 대한 판매율을 좀 증가시키거나 회사 내부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개발하는 신약의 출시, 이 부분이 가장 중대한 모멘텀이 좀 되는 셈인데 네. 지금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이 처방 의약품,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회사는 자체 파이프라인 어떤 개선점보다는 이미 시판되어 있는 약의 시밀러, 즉 복제약에 대한 어떤 판매 요인이 주 매출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이 당뇨병성 그리고 황반 부종 치료제 후보물질 SCD-411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임상 3상에서의 유의성을 모두 확보하고 난 이후에 시판 허가까지 가기에는 아직 이렇다 할 가시화된 성과가 아직은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대한 이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이제 부각이 된다면 또는 임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요. 만약 임상 3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했고 이게 시판 허가까지 이어지거나 부분별 긴급 사용 허가 또는 이 특정 시판 허가의 어떤 요건들 좀 충족해서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된다면 삼천당 제약은 좀 이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은 이 경구용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5월에 사실은 이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회사는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돼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유치를 좀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자료 때문에 네네. 사실상 지난 5월에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을 했었어요. 좀 64,600원까지 좀 급등을 좀 했었는데 이후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미약정 공시가 계속 연기를 거듭하면서 지금 3중 바닥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기대감을 수반해서 본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구나라는 애매모호한 아까 발언이 있었죠. 네네.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돈 보도 내용을 좀 보면 본계약서의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본계약 체결이 막 가시화된 것처럼 네. 본계약 체결이 지금 시작될 것처럼 일단 뉘앙스는 좀 풍겨났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수반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전고점 대비해서는 사실상 주가의 어떤 하락 부분들은 먹는 코로나19의 어떤 이 기대감만 부각시킨 셈이 됐다는 거죠.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떤 사항들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네. 네, 이렇게 경구용 코로나의 기대감만 좀 부각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회사 저는 삼천당제약이 사실상 왜 코로나19 치료제 먹는 코로나의 어떤 이 적용 가능한 기술 부분을 부각시켰을까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 회사의 최대 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 바로 에스페스입니다. 에스페스가 뭐냐면 우리가 주사로만 받아야 되는 이게 제형제죠. 주사 제형제를 먹는 치료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적용 요소가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하면 이제 배를 찔러서 네. 주사를 좀 놓죠. 상당히 좀 고통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좀 위생 상태도 좀 안 좋을 수 있죠. 감염의 어떤 위험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주사 제형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이 기술을 바로 삼천당 제약이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먹는 인슐린에 대한 어떤 이 기술이 지금 단기에 이 모멘텀을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하는 건데 최근에 상승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 지금 4월달이죠. 5월달까지 좀 올랐던 부분들에서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34,000원대쯤 형성된 주가가 최근에 조회공시 풍문에 대한 어떤 보도 본계약이 책정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시에 대한 내용들이 기대감으로 좀 반영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추세적인 대응해야 될 구간 42,000원, 4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사실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어떤 답변,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아직도 상존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 보유자 관점에서는 4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